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99%는 입지다. 근데 저기서 이제 입지라는 것은 가격 대비 입지가 좋은 곳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안민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성을 한 책인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쭉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고, 앞으로도 또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추가적인 규제를 더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가 된 상태죠. 근데 주택 시장이 침체면 수익형 부동산은 관심이 더 모아진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부분하고, 향후에 초저금리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러면은 어차피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금리 대비해서 얼마 더 받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의 기회도 계속 증가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너무 인기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기대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격 대비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이제 시작이 막 됐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될 건데 이 분들이 상당한 이제 자산들을 가지고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찾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주거용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익형이 있지만 집도 월세로 만일 이제 돌리게 된다면 이게 수익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집세가 어디가 잘 나오냐? 강남은 지금 아파트가 한 3%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급 빌라나 오피스텔은 한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우리가 좀 핫했던 서판교의 단독주택지가 이름 대비 조금 안 나오는 2.5% 남짓된 그런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강북의 소형 아파트가 3.5에서 4%, 나름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그럽니다. 주택치고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괜찮고, 그다음 좀 핫한 그 지하철 7호선 라인하고 유타운 지역 이런 부분들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은 그 서민들의 주거로 인정을 받아왔던 이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송동구, 그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의 마곡지구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연수구나 경기의 시흥 이쪽에 이제 대학 캠퍼스가 들어오죠. 이런 부분에 이런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하면 좋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축해서 임대했을 경우에 한 3%대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요즘 뭐 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분의 주장에 의하면 학군 수요가 높은 강남 서초나 송파, 노원 이런 부분들의 광진구, 성동구 이런 부분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가 투자에 좋은 지역이 어디냐? 뭐 첫 번째 이제 강남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강남권은 수익률보다는 황금성이 좋다. 그래서 황금성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강남권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테마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모드급 광역 상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각 지역마다 그 유동 인구와 교통 여건권 그리고 배후 지역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좀 광역급의 레머드급 그런 상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권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상당히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이제 패션거리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곳이 대부분 매버드급 광역 상권으로 발달했다 그죠. 대구 수성로나 광주 충정로 그다음에 대전의 원홍정의 거리 이런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복합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매버드급 광역 상권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 주거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좀 공실의 리스크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근린 상가들이 이제 대로변을 따라서 쭉 발달하는 이런 상권인데 이런 상권들은 뭐그 배후 세대 수나 교통 접근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좋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잉 공급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딘 그런 상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럽니다. 단지 내 상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공실이 적고 안정적인 그런 곳이긴 한데 입점 업종이 제한되어 있고 그 업종들이 그다지 수익을 높이 내지 않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아무리 많아봐야 150만 원을 넘기기 어렵다. 기본 그 평수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좀 추천하는 것은 단지형 근린 상가라 그래가지고 그 소형 지역 상권하고 단지 내 상가의 장점을 이렇게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안정적이고 공실 위험도 적고 수익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 세미나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이나 디스커션 같이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그 1층 분양 가격인데 신도시 상가가 서울의 구도심보다 분양가가 더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투자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첫 번째 이제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각 상권마다 적합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못 매칭을 하면 안 된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인구나 출퇴근 동선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같은 것들이 역세권에 들어가기 좋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택지지구나 신도시는 병원이나 학원 뭐 등등의 어떤 그 생활 기반 시설 업종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은행, 커피 전문점 이런 부분들이 입점됐을 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잉 분양을 유의하라고 그러는데 그 최근에 그 신규 분양한 상가들의 90%가 신도시하고 택지지구에 분양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급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그 공급량을 확인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이분이 이제 추천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밑에 보이는 저런 지역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송도는 지역이 확대될 거다. 그리고 이제 KTX나 GTX가 들어가는 동탄, 그 다음에 이제 법조단지 단지에서 문정동. 저 동네들 전부 다 요즘 다 마케팅 하고 있는 동네들인데. 그래서 조금 송도, 고전하는 동탄.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거냐면 법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핫한 곳을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성비 있게 조금 아직은 안 떴지만 이제 좀 앞으로 비싸질 동네를 들어가라 그랬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을 쓴 게 한 2년? 한 1, 2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정확히 맞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참고를 하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 투자의 어떤
단계별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가 투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해라. 그래서 이게 현금 수입이 중요하냐 아니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중요하냐. 그래서 양 두 개를 다 노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다 매칭시키는 물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매수 못한다 이런 얘기고 하나 더 중심을 둘 것을 두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고려하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 환경을 분석한다는 것은 뭐 현재 경기하고 정부의 규제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나는 A를 하려고 그러는데 A가 규제가 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상가를 투자할 때 매수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이익뿐만 아니라 비용도 파악을 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편익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순위 얘기하는 이제 월세 수익률을 얘기하지만 이게 변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성장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결정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분이 최근에 어떤 분석해본 결과로 오피스텔의 투자 결과를 보면 대학가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대학가 등 기숙사나 고시원,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학 주변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은 다 실패했다고. 또 하나 이제 그 신도시 부분은 워낙에 과잉 공급이 많아가지고 임대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는 곳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밑으로 지금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수익률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역세권과 업무벨트에 들어간 오피스텔은 상당히 양호한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적정 위치들이 역세권, 업무벨트 이런 데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의 투자 유망 부분에 대해서 원룸형 같은 경우는 업무 밀집 지역에서 유리해서 성동구, 구로구, 중구, 용산구, 판교 테크노밸리,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인천 영종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룸형은 역세권 쪽에서 더 유리하다는 거고요. 밑에 수익률을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원룸형이 투룸형보다는 수익이 더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이 투룸보다는 원룸이 좀 더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으로서 상가주택 부분을 얘기하는데 상가주택 판교의 상가주택은 수익률이 2.8%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름이 많이 난 유망지들은 너무 그 가격이 비싼 나머지 수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나지만 자산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라고 그러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유지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인 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안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 유지 기간이 뭐 어떤 업종이 그 상가에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이 운영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턴오버가 많이 있는 업종일수록 힘든 업종이라고 지금 보고요. 이게 쭉 가는 업종이 이제 좋은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곳이 공실 위험이 없고 좋다고. 매입을 할 때 최소 4년 이상 되는 곳에 매입하는 게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소형이다 보니까 마케팅력도 떨어지고 수익이 없으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물자로 4년 이상인데. 예, 그럼 뭐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이분이 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타 틈새 시장으로 분양형 호텔이 있고 외국인 전용 렌털하우스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렌털하우스는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은 이태원이나 용산에 주로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이 굉장히 강범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남, 뭐 서초, 송도, 평택,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교가 있는 한남동, 연희동, 방배동, 이천동, 그리고 그 대사관이 있는 동빙고동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여의도에서도 신축 빌딩이 들어서면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송도의 국제학교, 광화문은 또 주변에 경복궁이나 인사동 이런 구경거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수요가 좀 있고 평택의 미군 부대 이전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은 1년치 선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리하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제 렌탈하기 위해서는 저런 좀 시설이 좀 깔끔하게 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외국인 전용으로 렌탈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추천한 지역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좀 있는데 뭐 일부 지역은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뭐 비슷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비싸고 노른자리다라는 뜻은 아니고 현재 가성비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